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볼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이 남자분 잘생겼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저 세상에 계신 작가 까미입니다. 오늘 이방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또 패스트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 까미의, 알베르 까미의 에세이를 좀 읽어 볼게요. 초기 작품이에요. 그리고 글이 그래서 그런지, 초기라 그런지 더더욱 순수합니다. 제목은 결혼, 여름. 그 중에서도 결혼 파트에 대한 글을 읽어볼 거예요. 제가 읽고 싶더라고요. 오늘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글을 읽고 싶었어요. 들어가는 부분에 스탕달의 저서 속에 나오는, 소설 속에 나오는 한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형 집행인은 명주 밧줄로 카라파 추기경에 목을 매달았는데 밧줄이 끊어졌다. 그래서 2번이나 다시 매달아야만 했다. 말 한마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추기경은 사형 집행인을 바라보았다. 스탕달의 팔리아노 공작 부인 속에 들어있는 한 문장입니다. 이 추기경, 살아서 나쁜 짓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죠? 우린 이런 죽음은 맞이하지 않도록 노력해 보아요. 자, 티파사에서의 결혼이에요. 이 글을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눈을 좀 감고요. 여기 있는 묘사되어 있는 그 장면이 내 앞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쭉 이미지를 그려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티파사에서의 결혼. 봄철에 티파사에는 신들이 내려와 산다. 태양 속에서, 압센트의 향기 속에서 은빛으로 철갑을 두른 바다며 야생의 푸른 하늘, 꽃으로 뒤덮인 폐허, 돌더미 속에 굵은 거품을 일으키며 끓는 빛 속에서 신들은 말한다. 어떤 시간에는 들판이 햇빛 때문에 캄캄해진다. 세상에 햇빛 때문에 캄캄해진대요. 두 눈으로 그 무엇인가를 보려고 애를 쓰지만 눈에 잡히는 것이란 속눈썹가에 매달려 떨리는 빛과 색채의 작은 덩어리들 뿐이다. 얼마나 햇빛이 강렬하간데 그쵸? 엄청난 열기 속에서 향초들의 육감적인 냄새가 목을 긁고 숨을 컥컥 막는다. 풍경 깊숙이 마을 주변의 언덕들에 뿌리를 내린 슈누아의 시커먼 덩치가 보일락 말락 하더니 이윽고 확고하고 육중한 속도로 털고 일어나서 바닷속으로 가서 웅크려 엎드린다. 벌써 바닷가로 가슴을 열고 있는 마을을 지나 우리는 도착한다. 노랗고 푸른 세계로 들어가면 알제리의 여름의 대지가 향기 자욱하고 매콤한 숨결로 우리를 맞이한다. 도처에 장밋빛 부겐빌레아 꽃이 빌라들의 담장 너머로 피어오른다. 뜰 안에는 아직 희미한 붉은 빛의 부용화가 꽃잎을 열고 크림처럼 두툼한 차양 장미와
길고 푸른 붓꽃에 섬세한 꽃잎이 흐드러진다. 돌은 모두 뜨겁게 달아오른다. 미나리야 제비꽃빛 버스에서 우리가 내릴 즈음 푸죽한 고기장수들은 빨간 자동차를 타고 와서 아침 행상을 돌고 요란한 나팔을 불며 마을 사람들을 부른다. 여기 알제에서는 고기 장수들이 자동차를 타고 아침 행상을 도나 봐요. 이 당시에 알제의 풍경은 말이죠. 어째 조금 그려지십니까? 항구의 왼쪽으로는 마른 돌계단이 유향나무와 금작화들 사이에 폐허로 인도한다. 길은 조그만 등대 앞을 지나서 들의 한복판으로 빠져들어간다. 벌써부터 그 등대 밑에서는 보라, 노랑, 빨간 꽃들, 그런 꽃들이 자욱한 살찐 식물들이 요란한 입맞춤 소리를 내면서 바다가 핥아대는 첫 번째 바위들 쪽으로 내려 뻗으면서 자라고 있다. 부드러운 바람 속 얼굴의 한쪽 뺨만을 데워주는 햇빛을 받으며 서서 우리는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주름살 하나 없는 바다를, 그 바다에 빛나는 치열이 짓는 미소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이 표현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올해 휴가 못 갔거든요. 근데 제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바다와 흰 백사장.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주름살 하나 없는 바다를, 그 바다에 빛나는 치열이 가지런히 짓는 미소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와, 이 까미야 너무 감각적인 그런 작가, 그런 남성이십니다. 이셨습니다. 폐허의 왕국 속으로 아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관객이 되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제 폐허의 왕국 속으로 아예 들어가 버리는 순간인가 봅니다. 몇 걸음을 옮기면 압생트가 목구멍을 핥힌다. 그것들의 회색빛 솜털이 끝간데 없이 폐허를 뒤덮고 있다. 압생트의 정수가 열기 속에서 발효하고 땅에서부터 태양까지 하늘로 취하여 휘청거리게 할 알코올이, 그 알코올이 이 세상 온누리에 걸쳐 피어오른다. 세상에 알코올이 피어오른대요. 이글이글 이 태양이 뜨거운 알제에서 말이죠. 진짜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사랑과 욕정을 만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어디로 갈까요? 결혼 식장으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훈을 찾는 것도 아니요, 위대해지는 데 필요하다는 그 어떤 쓰디쓴 철학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태양과 입맞춤과 야성의 향기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여겨진다. 나는 굳이 이곳에 혼자 있으려고 애쓰지 않는다. 나는 흔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이곳에 찾아오곤 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랑의 얼굴이 지어 보이는 맑은 미소를 읽어보곤 했다. 여기에 오면 나는 질서나 절도 따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해 버린다.
나를 온통 휩싸는 것은 자연과 바다의 저 위대한 무분별의 사랑이다. 폐허와 봄의 결혼 속에서 폐허는 다시금 돌들이 되어 인간의 손길로 닦여진 저 반드러운 손때를 이제는 다 버리고 자연 속으로 되돌아와 있다. 폐허가 돼서 그 한때, 그 화려했던 한때를 뒤로하고 이제 다시 자연 속으로 되돌아와 있는 폐허를 아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탕녀인 딸들의 귀향을 위하여 대자연은 꽃들을 아낌없이 피워놓았다. 고대 광장의 포석들 사이로 향일성 태양을 향해서 자라는 그런 식물인가 봐요. 향일성 식물은 붉고 흰 머리통을 쳐들어 올리고, 붉은 제라늄들은 옛적엔 가옥이요 사원이요 공공광장이었던 그 자리에 그들의 붉은 피를 쏟아붓는다. 붉은 제라늄들이 그들의 붉은 피를 쏟아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많은 지식을 쌓아 어떤 이들은 신에 이르게 되듯이 기나긴 세월의 풍상으로 이 폐허는 어머니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어떤 자들은 많은 지식을 쌓아서 신에게로 도달하고, 이 폐허는 기나긴 세월의 풍파들을 겪고 결국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와 있다는 이 표현이 와우. 오늘에야 마침내 과거가 폐허를 떠나버렸으니 무너지게 마련인 사물의 중심으로 폐허를 다시 인도해주는 저 심원한 힘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마음 쓸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오늘에야 마침내 과거가 폐허를 떠나버렸으니 무너지게 마련인 사물의 중심으로 폐허를 다시 인도해주는 저 심원한 힘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에 내 마음을 쓸 것인가. 와, 제가 표현을 좀 바꿔서 읽어봤어요. 어마어마한 문장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도 너무 좋아요. 우리는 사랑과 욕정을 만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우리는 교훈을 찾는 것도 아니요, 위대해지는 데 필요하다는 그 어떤 쓰디쓴 재미없는 그런 철학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태양과 입맞춤과 야성의 향기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 알제, 이곳 폐허에서는. 와, 제 감동이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압생트들을 뭉개어 비비며 폐허를 껴안고 애무하며 나의 숨결을 세계의 저 소용돌이치는 입김과 맞추어 보려고 애쓰며 보낸 시간이 얼마인가. 야생의 향기와 졸음을 몰고 오는 풀벌레들의 연주 속에 파묻혀서 나는 열기로 숨막힐 듯한 저 하늘에 지탱하기 어려운 장엄함에 두 눈과 가슴을 활짝 연다. 본연의 자기가 되는 것, 자신의 심오한 척도를 되찾는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본연의 자기가 되는 것, 자신의 심오한 척도를 되찾는다는 것은 그다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슈노와 언덕에 저 단단한 등줄기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의 가슴은 어떤 이상한 확신으로 차분히 가라앉는 것이었다. 나는 숨 쉬는 방법을 배우고 정신을 가다듬어 자신을 완성해 가는 것이었다. 저 사원에 오르면 원주들이 태양의 운행을 가늠해주고 그곳에서는 마을이 온통 그 희고 발그레한 벽들과 초록빛 베란다들과 함께 굽어 보이므로 내가 언덕을 하나씩 하나씩 기어오를 때마다 새로운 보상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는 것이었다. 정말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덕을 하나씩 하나씩 기어오를 때마다 힘든 하루를 넘어가고 또 다른 날을 다른 산을 타서 오르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나를 극복할 때마다 그렇게 새로운 보상이 눈에 너무 확 드러나지 않더라도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어떤 새로운 보상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지고 있는 것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겠죠 뭐, 그죠? 동쪽 언덕 위에 있는 대성당 역시 그러하였다. 성당에는 이제 오직 벽들만 남아있을 뿐 그 성당 주위에는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땅속에서 파내놓은 석관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그것들의 대부분은 간신히 보일락말락 밖으로 파내져 있는 것이어서 여전히 한 모서리는 땅속에 묻혀있다. 옛날엔 그 석관들에 죽은 자들의 시체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셀비어와 향꽃 무가 그 속에서 자란다. 생트 살자 대성당은 기독교의 사원이었다. 그러나 빈틈으로 들여다볼 때마다 우리들에게 전해오는 것은 소나무와 시프레가 무성한 언덕들 혹은 약 20m에 걸쳐 그 하얀 강아지들을 뒹굴게 하고 있는 바다와 그 하얀 강아지들을 뒹굴게 하고 있는 바다, 이 세 개의 음악뿐이다. 생트살자를 떠받들고 있는 이 언덕은 그 등성이가 편편해서 옛 사원의 돌기둥들 사이로 바람은 더욱 드넓게 분다. 아침 햇살 아래 위대한 행복이 누리 속에서 균형을 잡는다. 그려지시나요? 돌기둥들 사이로 부는 바람, 햇살 아래 그 옛 성당 기독교 사원, 그 햇살 아래 펼쳐지고 있는 행복. 우와. 실제로 이곳 어디죠? 티파사 진짜 가보면 이 느낌이 안 날까봐 사진도 찾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이 까미의 감상을 대신 느껴보는 것으로 그것이 오히려 완벽한 것 같습니다. 구태여 신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딱한 사람들이다. 맞아요. 구태여 신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런 순간에 이런 자연 앞에서 말이죠. 굳이 신화를 무슨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하는 그런 사람들, 딱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신들이 잠자리가 되고 하루의 흐름 속에서 그 눈금 노릇을 한다.
신들이 곧 잠자리요. 해에 눈금 노릇이다. 시계바늘 넘어가듯이 그냥 신들이 이것저것 다 된다는 거예요. 뭐 신이 뭐 그냥 신나부랭이 정도 되는 거죠. 이 자연의 장관 앞에서 여기서는 신들이 겨우 그런 겁니다. 여기에 붉은 것이, 푸른 것이, 초록빛 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은 바다, 산, 꽃들이구나 라고 나는 쓰고 읽는다. 코 밑에다 유향나무 열매들을 으스러뜨려 문지르는 것이 이토록 좋다고 말하면 될 것을 구태여 디오니소스에 대하여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구태여 신 필요 없어요. 땅 위에 살며 이 사물들을 본 사람은 행복하여라 라는 이 해묵은 찬가를 노래한 것은 데메테르 신이었던가. 그런 신 따위는 나중에 자유스럽게 생각하리라. 본다는 것, 이 땅 위에서 본다는 것. 아, 이 교훈을 어찌 있겠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엘레우시스의 성제에 있어서도 오직 바라보는 것이면 그만이었다. 여기서조차도 나는 이 세계에 흡족할 만큼 다가서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전라의 몸이 되어 아직 대지의 정수로 향기가 배어있는 이 몸을 풍덩 바닷물에 던져 땅의 전기를 바다에 씻어야 한다. 그리고 그토록 오래전부터 땅과 바다가 입술과 입술을 마주하고 열망하던 포옹을 나의 피부 위에서 맺어주어야 한다. 세상에 또 이런 표현은 뭡니까? 물속에 들어오면 도련한 전율, 차디차고 캄캄한 끈끈이의 용솟음, 그리고 귀가 먹먹해지는 속으로 빠져든다. 콧물이 흐르고 입안은 쓰디쓰다. 수영을 하면 바닷물 밖으로 물이 번질거리는 두 팔이 솟아나와 햇빛 속에 금빛으로 물들고 전신의 근육이 뒤틀리며 다시 수면을 친다. 나의 몸 위에 물이 재빨리 미끄러지며 내 두 다리는 물결을 수선스럽게 소유한다. 으아, 수영하고 싶네요. 물결을 수선스럽게 소유한다. 참, 수영을 좋아해도 내가 바다를 가진다는 생각은 못 해봤는데 말이죠. 세상에, 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세상 살아야 되나 봐요. 수영을 하면 바다를 내가 갖는 거고, 등산을 하면 산을 내가 품는 거고, 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 봐요. 그죠? 회사를 가면 이 회사는 나 때문에 돌아가는 회사고 그리고 뭐 사업을 하는데,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왔다 그러면 이 손님의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행복한 경험, 뭐 이런 걸 위해서 내 업이, 나의 서비스가 존재하는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그죠? 와우, 다음번에 수영을 할 때는 꼭 바다를 소유하는 기분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득해진다. 기슭에 나오면 모래 위에 처박히듯 쓰러져 세계의 한 발치로 버림받은 바 되어 살과 뼈의 무거움 속으로 되돌아온다. 햇빛에 어리둥절해진 채 가뭇가뭇 내 두 팔에 눈을 던지면
물이 미끄러지면서 드러나는 물기 거친 살갗 위에 금빛의 솜털과 소금가루. 여기서 나는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 그것은 거리낄 것 없이 사랑할 권리. 이 세상에는 사랑이란 단 한 가지뿐이다. 여자의 몸을 껴안는다는 것. 그것은 또한 하늘에서 바다로 내려오는 신기한 기쁨의 빛을 자신의 몸에 껴안는 것이다. 우와, 표현 멋지죠? 그래서 까미가 바람을 많이 피웠나 봅니다. 잠시 후 내 몸속에 그 향기가 스며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압생트 위에 몸을 던지게 되면, 우와, 술 마시는 이유가 아주 그냥 끝장이네요. 그 향기가 내 몸속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압생트 위에 몸을 던지게 되면 나는 모든 선입견을 물리치고 하나의 진실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리라. 그 진실은 태양의 진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나의 죽음의 진실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지금 도박하고 있는 것은 분명 나 스스로의 삶, 그것이다. 지금 내가 도박을 걸고 있는 것은 분명 내 삶이다 라는 문구예요. 뜨거운 돌의 맛이 나는 삶, 바다의 숨결과 이제 막 노래하기 시작하는 매미 소리로 가득한 삶. 미풍은 서늘하고 하늘은 푸르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이 삶을 사랑한다. 이 삶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해보고 싶다. 이 삶은 나의 인간 조건에 대하여 긍지를 갖게 해준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인간 조건에 대하여 긍지를 갖게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 조건이 있으십니까? 뭐 그렇게 자랑스러워 할 건 없어 라고 사람들은 흔히 말하지만 분명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있다. 이 태양, 이 바다, 젊음이 용솟음치는 이 가슴, 소금맛이 나는 나의 몸, 그리고 부드러움과 영광이 노란 빛과 푸른 빛 속에서 서로 만나는 장대한 무대장치가 바로 그것이다. 바로 이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의 힘과 능력을 모두 바쳐야 한다. 다시 읽어볼게요. 우린 분명 자랑스러워 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태양, 바다, 이 가슴, 나의 몸, 부드러움과 영광, 이 노란 빛과 푸른 빛 속에서 서로 만나는 장대한 무대장치, 내가 서 있는 바로 이곳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해야 바로 이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나의 힘과 능력을 모두 바쳐야 한다. 여기서는 그 무엇도 내 본연의 모습을 그르치지 않는다. 나는 나 자신의 그 어느 부분도 버리지 않는다. 나는 아무런 가면도 쓰지 않는다. 그네들의 모든 처세술 따위에 못지않은 저 어려운 삶의 지혜를 참을성 있게 깨우쳐가면 되는 것이다. 와, 이 문장 오늘의 저에게 해주는 문장이네요. 와우. 가면, 그들이 쓰는 가면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처세술을 위한 그 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면인 것. 어, 그러나 제가 만약 삶의 지혜를 참을성 있게 깨우쳐 가서 지혜를 두터이 한다면 그 두터운 지혜는 그 가면의 처세술 못지 않을 거라는 까미의 이 메시지는 오늘의 저에게 주는 위안과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오가 조금 못되어 우리는 폐허를 지나 바닷가의 조그만 카페로 돌아온다. 태양의 징소리와 온갖 색채로 쩌르렁 쩌르렁 울리는 머리에는 그늘이 짙게 들인 홀과 얼음같이 차가운 초록빛 박하냉차 한 잔의 환영이란 얼마나 신선한 영접인가. 밖에는 바다, 그리고 먼지로 불타는 듯 뜨거운 길. 식탁에 앉아서 깜빡거리는 속눈썹 사이로 뜨겁게 배결하는 하늘의 갖가지 아롱지는 빛을 붙잡아 보려 애쓴다. 땀에 젖은 얼굴. 그러나 입고 있는 가뿐한 천의 옷에 감싸여 서늘한 몸으로 우리들은 이 세계와의 결혼 하룻날에 나른한 행복을 한껏 펼친다.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결혼이요. 누구와의 결혼이냐면요. 내 애인, 신부감, 남편감과의 이성과의 결혼이 아니라 이 세계와의 결혼식 날인가 봅니다. 그렇게 새 생을, 새 삶을 시작하는 그런 감상이었던가 봅니다. 뭐가요? 이 까미의 티파사에서의 결혼, 이 에세이가요. 사실 요 책 두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펼쳐져 있는 두께 보면 아시겠지만요, 이 수필집 제일 앞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수필이에요. 그런데 그냥 막 펼쳤는데 이런 문장들이 쏟아져요. 그리고 이런 문장들이 끝까지 이어져요. 각각 이제 에세이 글은 계속 짤막짤막하게 끝나고 다른 글로 바뀌지만, 까미의 감성이 이 보석 영롱한 문장들이, 와우. 여러분, 저는 그냥 오늘 좀 우울해서 그냥 막 집어들고 그냥 막 펼쳐들었는데 그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 한번 곁에 두고 우울한 날, 쓸쓸한 날, 이해받지 못해서 참 삶이 힘들구나, 참 나와는 생각들이 다르구나 싶은 그런 날, 이렇게 우리를 위안할 수 있는 것들이 차고도 넘쳐요. 까미 이 책 그렇고 또 다른 까미의 책들, 다른 작가분들의 책들, 그리고 미셸의 이 유튜브 방송에 또 있겠죠.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수다가 길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좋은 밤, 더 좋은 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얼굴로 만나요. 안녕.